지난달 경북 청송 마을회관에서 발생한 농약 소주 사건 수사가 지금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엊그제 이 마을에서 7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음독 사망했습니다. 그게 며칠 지나서 오늘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이 사건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3월 9일에 발생한 이른바 농약 소주 사건 아니겠습니까? 농약에 이제 소주를 타서 마을 주민 한 명이 이제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인데 그 사건 개요부터 우선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3월 9일 그 9시 그 40분 경에 그 마을 회관에서 약 그 13명 정도의 주민들이 소주를 나눠 마셨습니다. 밤 9시 밤 9시 한 예. 40분쯤입니다. 그래서 8명 그룹과 5명 그룹이 함께 그 소주를 마셨었는데 특히 그 5명 그룹이 있었던 것이 이제 그 이장의 그 내외 또 그 전전 이장의 그 내외 그리고 이제 강모 할머니가 이제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주가 그 박스째에 있었는데 38병 소주 중에서 그 한 병이 결국은 메소밀이 포함되어 있었던 소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현 이장이 이 소주를 먼저 이제 마시고 이제 돌아가셨던 것이고요. 근데 전전 이장은 치명적인 몸에 부상을 받았지만 지금 회복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엔 지장이 그 지장이 없고 현재 회복 중에 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둘러싸고 이 작은 마을에서 100명이 안 되는 그 작은 마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는 마을 주민 전체 다 합친다라고 해도 뭐 90여 명에 그 불과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소주병에서 뭐 지문과 또 DNA가 나왔지만 뭐 DNA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대조군과 비교군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이 동의를 해야 또 이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같은 입장에서 수사가 지금 현재 한 달까지 계속 지연되고 있는 특별한 수사 결과 없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며칠 전에 용의선상이라고 보다는 참고인들을 지금 하나씩 이렇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70대 그 노인이 그 거짓말 탐지기 그 조사를 앞두고 뭐 심적인 아마 압박감과 그 부담감을 느꼈던 탓인지 정확하게 그 자살의 그 동기를 모르겠지만 같은 그 농약을 사용을 해서 축사 근처에서 결국 이제 뭐 사망을 한 것이 이제 엊그저께 그 일이었습니다. 수사가 이제 어찌 보면 좀 답보 상태에 있는데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또 다시 이제 자살 사건이 또 발생한 건데 이 중태였던 한 분은 이제 현 이장은 이제 돌아가셨고 중태였던 전전 이장이라면서요? 전전 이장 허 씨는 이제 의식을 회복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소주에 메소밀 성분, 농약 성분을 누가 넣었느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수사가 왜 이렇게 진전을 못 이루고 있는 겁니까? 뭐 근본적으로는 이제 그 이것이 농약 또는 독극물 사건 자체가 그 폐쇄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즉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농약물을 탄다든가 그래서 직접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그 농약을 운반하는 과정이라든가 농약을 섞는 과정에 혹시 그 CCTV라고 하는 똑 떨어지는 직접 증거를 발견하기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 마을 회관 주변에도 그 CCTV가 없었고요. 또 그 목격자의 뭐 증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계속 뭐 지연이 되고 있었던 그 같은 이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이제 그 돌아가셨거나 이제 중태에 빠진 분들이 두 분 다 이제 현 이장이고 이제 한 분은 이제 전전 이장이에요. 마을에 어떻게 보면 이제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그 피해를 입었는데. 이 두 사람을 직접 노렸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 아무래도 이게 이 타살의 상황이 분명하다고 봤을 때는 과연 이제 그 살해 동기가 무엇인가를 봤을 때 아무래도 개인적인 갈등 또 나름대로의 그 일상생활 중에서 혹시 인격적인 모멸감을 느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뭐 보복 행위로서의 살해의 동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수사도 마을 사람 사이에 있었던 갈등 상황에 대한 뭐 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장 선거를 앞두고 상당 부분 예를 들면 마을 보조금에 있어서 그 전 이장과 현 이장 간에 상당 부분 갈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그 조사 결과는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선거 후유증일 수도 있다. 선거 후유증일 선거가 수도 있고요. 1월에 있었다면서요? 1월 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마을 보조금 한 500여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을 너무 전횡한 것은 아니냐에 있어서의 상당 양의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하고요. 그리고 그 이 선거 결과가 이른바 그 박빙이었다. 그 2표 차이로 사실은 그 전 이장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고 나서 무려 2개월, 3개월 동안 이 이장은 이 마을 회관에 전혀 나타나지도 않았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혹시 하나의 그 가상적 시나리오지만 이장 선거를 전후한 마을 노인들 또 어르신들 간의 뭐 갈등도 하나의 동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뭐 수사의 가능성 상에서 지금 현재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왔었는데요. 혹시 그 뭐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자살을 하신 그 70세 그 노인께서 오늘 이제 뒤늦게 밝혀졌죠. 네네. 예. 혹시 이제 전 이장과 더 뭐 친분 관계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지금 사망하시고 부상 회복 중에 있는 분과 개인적인 정서의 갈등이 있었던 것인지 뭐 이것도 사실은 이번 사안에 실체적 반실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지금 드러난 게 31일에 축사에서 이제 발견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은 4월 3일이면 이제 며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경찰이 오늘 이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자살한 사건을 이제 알렸는데 이분이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앞두고 사망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또 어떻게 그러니까 조사를 앞두고 아직 뭐 이분을 이제 특정해서 말씀드리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떤 심적인 부분이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본인 자체가 뭔가 그 숨겨야 될 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뭐 혹시 그 정신적 그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뭐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 추정이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거나 조사를 종료한 후에 심적인 압박감이 상당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상당 부분 뭐 정치인들 중에서도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 뭐 투신 자살하거나 뭐 이런 경우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거짓말 탐지기라고 하는 것에 상당 심적인 부담감을 느낀 것이 혹시 이것에 자살에 있어서 한 원인이 아니었다고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이번 그 소주 농약 사건에 실체적 진실과 무엇인가 좀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또 궁금한 것은 31일에 이런 그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 경찰은 왜 오늘 밝혔죠? 그 부분이 조금 뭐 의아스러운 점인데요. 뭐 나름대로 뭐 경찰이 무엇인가 다른 사건과 뭐 연관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무엇인가 이것을 밝히지 말아야 할 뭐 수사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은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농약을 누군가가 이렇게 탔다면 이 선거전과 관련해서 이제 선거 후유증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직도 이제 중태에 빠졌고 현직에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조금 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그분께서 마을 회관 자체를 뭐 3개월 동안 만약에 방문을 안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는 가지 않고 지금 현 그 이장님들과 친한 분들은 나의 다 적이 될 수 있죠. 즉 아와 피아의 그 관계에서 언젠가는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다. 내가 그 정도는 해코지를 좀 하는 목적으로 농약을 사용하겠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은 가지 않고 한 병만 뭐 넣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이제 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작년에 상주에서 발생한 농약 음료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제 많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상당히 뭐 판박이적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왜냐하면 그 작은 공동체 마을에서 그 어르신들끼리의 뭐 사소한 감정이 혹시 그 범행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 그리고 이것이 발생한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마을 회관이에요. 같이 마을이 생활하는 마을 회관. 그리고 그 일상적인 음료수로서 대용되는 사이다라든가 또는 이렇게 소주라든가라고 하는 점들. 그리고 이 메소밀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 무색무취의 그 농약이 치명적인 독극물로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런 점에서 상당히 그 판박이적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모방 범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죠. 모방 범죄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이와 같은 의도와 계획이 없었던 것까지 사실은 이렇게 새롭게 범행의 목적을 만들지는 않는다 손치더라도 적어도 내가 일정한 범행에 대한 대략적인 관심이 있었던 차에 구체적인 수단이 이렇게 매체 등에 노출되면 그것을 학습을 해서 따라한다. 즉 활성화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모방 범죄적 요소도 상당 부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메소밀이라는 성분이 들어간 그 농약 2012년부터 제조와 판매가 중단됐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분을 넣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렇게 좀 이 농약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실 2012년도에 이제 판매 금지가 되어서 이것을 이제 전량을 다 회수해야 되는데 이제 그 농촌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회수까지는 안 한 모양이죠. 예, 회수 자체가 상당히 어렵죠. 예. 그래서 이것을 빨리 회수하는 방안으로서 예를 들면 이제 관련 단체가 이것을 재구입하는 형태로 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이것을 반납을 하면서 일정한 인센티브가 생기기 때문에 예. 완전한 그 재회수가 가능한데 지금 입장에서는 뭐 구석에 있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다른 병에 놓여진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 극단적인 그야말로 그 살인 사건으로서 수단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이것이 무색무취다 보니까 예, 이 농약에 있어서 이제는 색깔로 넣고 냄새도 나서 이것이 위험하다고 하는 뭐 경고 메시지로서 이제 그 농약이라든가 살충제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이와 같은 정책적 논의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예.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최대 지금 뭐 주식 대박 의혹 논란에 휩싸인 검사장 얘기인데요. 진경준 검사장 최대 뭐 100배 수익을 얻었다고 하는데 네. 결국은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네. 그 사건 개요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간략하게 뭐 말씀을 드리면 예. 이제 이 비상장 넥슨 주식을 게임 업체라면서. 게임 업체의 그 주식이죠. 이것을 이제 2005년도에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10년 전쯤 예, 10년 전쯤 됐죠. 예. 그래서 그런데 2015년 10년 지나고 나서 예. 이것을 매도를 했을 때 예. 무려 이제 그 126억이었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구입했을 당시에 약 한 4억, 5억을 투자한 것 같은데 126억을 매도를 받더라 하면 무려 그 100억이라고 하는 이른바 그 시세 차익을 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의혹이 있고요. 예. 이것이 이제 그 2011년도에 일본 주식에 이제 상장이 되었었던 것이죠. 다만 이제 의혹스러운 점은 요 시기 직전에 8,500줄 매입해서 8,500줄 매입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상장하기 직전에 액면 분할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무려 이제 100배로 재산이 이익이 낮게 되는 이와 같은 꼴이 됐었는데 의혹스러운 점은 이제 그 이 진 검사장이 이와 같은 시기 직전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금감원에 근무를 했고 2002년부터 2004년도에 예, 그리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걸 결국 이제 끝나자마자 주식을 사들었다. 예, 금융 정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정보에 있어서 넥슨에 유리한 것을 제공했을 가능성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혹이 좀 생길 법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2011년도에 일본 증시에 상장을 하기 직전 2009년부터 2010년 동안 서울중앙지검 그 금융 조사부에 또 부장검사로서 근무를 했던 것이죠. 예. 그리고 한 보도에 의하면 2005년부터 일본에 상장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넥슨 사장과 뭐 논의를 했다. 이와 같은 보도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뭐 똑 떨어지는 내부 정보를 과연 이용했느냐의 증거는 없지만 상당 부분 좀 의혹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마 그 진 검사장도 국민의 눈높이에 봐서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이제 그 사의 표명을 한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과연 사의 표명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사표를 받아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아직은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죠. 그렇죠. 법무부에 이제 사의를 표명한 상태예요. 네. 그래서 그 일정 직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사표를 바로 수리하기보다는 혹시 범죄의 혐의라든가 기타 그 법 위반에 있어서의 논란이 있으면 이것을 해소하고 사표를 일단 보류해 놨다가 그것이 완전히 이제 종결되었을 때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지금 뭐 일부에서는 혹시 그 제19 감싸기로 빨리 그 사표를 수리하고 뭐 이 사항을 뭐 종결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 상당히 이것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이 애매하죠? 포인트 자체는 과연 내부 정보를 이용을 해서 시세 차익을 본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뭐 입증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상당 부분 이제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이 진 검사장 자체가 국내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 증권에 있어서의 그 뭐 전문가 중에 하나입니다. 뭐 특히 뭐 2000년대 초반에는 증권에 너무 몰입을 해서 업무 중에 증권을 보고 있다라고 해서 감찰 대상도 됐었는데 또 증권과 관련된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증권 수사와 뭐 여러 가지 그 시세 차익에 관한 이슈는 아마 그 국내에서 제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의심받는 것은 법적인 태도로 인해서 다 제거와 소거를 한 상태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의심은 가지만 심증은 가지만 뭐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을 찾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증권 수사에 뭐 이렇게 정통한
그 공직자가 이렇게 주식을 이렇게 뭐 사는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대가성만 없다고 한다면 그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 그래요? 따라서 혹시 그 넥슨의 지금까지 성장 과정에 있어서 예. 뭐 넥슨에 혹시 그 범죄 혐의 사실이 있었던 것인지 예. 혹시 뭐 고소를 받았던 것이 있었던 것인지 그래서 혹시 그 진 검사장이 유형 무형으로 이걸 무마시켰던 것인지 등에 대한 뭐 체계적인 조사도 한 번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인 말 맞다나 뭐 이제 자연인 신분이 된 상태예요. 아직 뭐 사표가 수리된 건 아닙니다만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근데 이제 이 신분 자체가 예. 사표가 수리되게 되면 공직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그 심의 심사의 대상 자체가 이제 안 되겠죠. 다만 이제 공직자 신분을 유지하는 상태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같은 의혹스러운 대상에 있어서 뭐 소명을 하는 조사는 분명히 그 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국은 이제 법무부에서 사표를 바로 수리하느냐 아니면 이와 같은 의혹스러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나서 의혹을 해소하고 사표를 받느냐 이것이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